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진짜 리뷰의 롱키입니다. 오늘은 제가 다시 한번 이 드론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제가 갖고 온 이 드론들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DJI의 드론들이라는 공통점인데요. 제가 최근에 굉장히 많은 질문을 받았어요. DJI 드론이 좋은 건 알겠는데 무슨 드론을 사야 되냐? 너무 많다, 드론의 종류가. 최근 한 2년 사이에 DJI에서 굉장히 많은 신제품을 거의 뭐 한 6개월 주기로 계속 제품을 냈기 때문에 과연 뭘 사야 되냐? 그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도움을 드리고자 오늘 영상을 찍어보기로 했습니다. 스파크부터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 스파크는 출시된 지 한 1년 정도 된 드론인데 일단 가격도 굉장히 저렴하고 근데 있을 건 다 있어요. 이 기능들이 뭐 GPS나 뭐 액티브 트랙이나 제스처 모드나 이런 기능들이 다 있기 때문에 초보자도 굉장히 쉽게 안전하게 조작할 수 있는 드론입니다. 그래서 저는 드론에 처음 뭘 좀 사보고 싶다 이런 분들이 계시면 무조건 좀 스파크를 추천을 드리는 편이에요. 이제 주변에서 이런 경우를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그냥 나는 이제 드론에 너무 꽂혀갖고 한 200만 원 뭐 이런 드론 처음에 딱 질러갖고 첫 비행에 개시하는데 거기서 막 추락시키는 거야. 추락해서 견적 나고 그 다음에 이게 뭐야 하면서 드론을 접고 뭐 이런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드론이라는 게 사실 뭐 영상으로 보면 굉장히 멋있지만 이게 막상 날려보면 이렇게 좀 고려해야 될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좀 부지런하지 않으면 뭐 이렇게 사놓고 그냥 1년에 한 번 날리고 두 번 날리고 이런 분들도 많기 때문에 본인의 성격이 뭐 드론이랑 좀 맞는지 이런 것도 파악을 좀 하셔야 되고, 그래서 그게 안 된 분들은 일단 처음에 이렇게 좀 그나마 좀 저렴한 이런 스파크 같은 입문용 드론을 사서 좀 드론 생활을 좀 즐겨보고 그 다음에 나는 드론이랑 맞는 것 같다 혹은 좀 더 욕심이 난다 그러면 그 다음에 좀 더 높은 상위 버전의 다른 드론을 가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많이 드리는 편이에요. 스파크 일단 굉장히 작고 귀엽고 있을 기능 다 있고, 요새 출시보다 가격이 많이 다운돼서 처음 드론에 관심이 있는 입문자들은 이 스파크를 좀 많이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은 매빅 시리즈입니다. 이 매빅 프로 처음 나온 게 거의 한 2년 정도 됐어요, 출시가. 이 매빅 프로의 특징은 뭐냐면 약간 팔방미인이라 그래야 되나? 이 카메라 성능 같은 경우도 4K까지 촬영이 돼서 일반인이 쓰기에 충분히 차고 넘치는 성능을 갖고 있고, 그리고 배터리 타임도 27분 엄청 길죠. 그리고 수신 거리도 7km, OQ 싱크가 적용이 돼서 7km까지 무리 없이 수신을 하고, 근데 이 수신 거리가 왜 중요하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뭐 몇백 미터만 되면 되는 거 아니야? 500m만 떨어져도 사실은 드론이 눈에서 거의 안 보이기 때문에 이 수신거리가 무슨 의미가 있냐, 뭐 몇 킬로씩 가는 게 의미가 있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계신데, 좋은 풍경이 나오면 거길 찍고 싶은데 가다 보니까 이게 끊겨, 막 영상이 끊겨, 이러면 촬영하는데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수신거리가 긴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그 신호가 끊기지 않고 굉장히 안정적으로 이어지는 것도 아주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스파크랑 매빅은 거의 비교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급의 차이가 있습니다. 가격도 물론 저렴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 매빅보다 더 상급의 드론을 사려고 하면 한 200만 원 이렇게 훌쩍 뛰어넘거든요. 근데 그거에 비하면 가성비가 좋은 그런 가격대로 잘 출시가 된 것 같고, 최근에 매빅2가 출시가 돼서 이 매빅 프로는 조금 올드한 모델이 되긴 했지만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좋은 드론입니다. 나는 드론을 좀 입문은 지났고, 그리고 뭐 스파크 같은 것도 좀 많이 써봤는데 그보다 조금 더 상급의 드론을 사고 싶다, 그리고 좀 더 멀리 날려서 좀 다양한 어떤 풍경들을 찍어보고 싶다, 그런 분들, 근데 예산이 그렇게 많진 않아서 한 100만 원 정도? 100만 원 내외의 예산을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는 제가 볼 때는 이 매빅 프로가 딱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은 최신형 드론이죠. 한 달 정도 전에 출시된 이 매빅2입니다. 매빅2는 사실 두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이거는 매빅2 줌, 그리고 핫셀블라드가 탑재된 매빅2 프로고요.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은 그냥 간단하게 정말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줌은 줌이 되고요, 프로는 줌보다 더 좋은 카메라를 탑재한 카메라에 집중한 그런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매빅2 프로랑 매빅2 줌의 어떤 차이점 이런 것들은 제가 그 매빅2에 대해서 리뷰를 찍은 영상이 있기 때문에 그거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저는 이 매빅2가 나올 때 그렇게 큰 기대를 하진 않았거든요. 이번에도 뭐 그렇게 뭐 크게 변화가 있겠어? 뭐 이런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실제로 이걸 날려보니까 이거는 조금 겉모습만 닮았지 완전히 다른 드론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아주 큰 혁신이 느껴지더라고요, 저한테는. 배터리도 늘고 비행 속도도 훨씬 높아지고, 그리고 무게도 늘어났기 때문에 안정성도 굉장히 높아지고, 제가 최근에도 제주도 가서 찍은 그 퀵샷이 있어요. 부메랑으로 찍은, 해변가에서 찍은 영상이 있는데 그거는 매빅이 아니면 사실 할 수 없는 정도의 그런 기동성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 충분하다고 느껴졌던 이 OQ 싱크가 더 개선이 돼서 심지어는
수신 거리까지 늘어났어요. 그리고 더 안정적이 됐고, 약간 이제 이 매빅2가 다 좋은데 약간 단점처럼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가격이 좀 많이 높아졌어요. 매빅1에 비해서. 줌이 한 150만 원대고 프로가 한 180만 원대 이런데, 그래서 이 매빅2는 누구에게 추천을 드리냐면 예산이 조금 충분히 있다, 예를 들면 뭐 한 100만 원 뭐 이렇게 아껴서 쓰지 않아도 되고 한 200만 원 이렇게 넣어도 되니까 예산이 충분하니까 좀 좋은 드론을 사보고 싶다,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매빅2를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팬텀입니다. 다만 이 팬텀 시리즈는 DJI의 시그니처, 그러니까 DJI가 세계에 들어온게 거의 독점을 할 수 있는 그런 업체가 될 수 있었던 계기가 이 팬텀 시리즈로 성공을 거두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됐던 건데, 원래는 이 매빅 시리즈랑은 조금 급이 다른 한 단계 높은 그런 포지션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매빅2가 나오면서 약간 이게 좀 애매해진 그런 약간 족보가 꼬이는 그런 경향은 있긴 한데, 카메라 부분도 매빅2 프로가 조금 더 나아진 부분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10비트 로고 촬영 같은 것들이 있는데, 단점일지 혹은 특징일지 모르겠지만 덩치가 굉장히 커요. 특히나 매빅이랑 비교해보면 그게 더 두드러지는데, 근데 뭐 무조건 단점일 수는 없는 게 그만큼 무게도 있고 크기가 있기 때문에 어떤 바람이나 외부적인 영향에서 좀 안정적인 모습은 보여줘요, 충분히. 그리고 사실 4K로 찍을 때 매빅은 여전히 30프레임밖에 안 되거든요. 팬텀4 프로 같은 경우는 60프레임까지 촬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좀 드론으로 영상을 찍어보고 싶은 분들한테는 팬텀이 더 맞는, 어울리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좀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팬텀 시리즈도 다음 버전이 나올 거라는 루머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꼭 사셔야 되냐, 조금 더 기다리는 게 좋지 않겠냐. 네, 오늘은 DJI의 다양한 드론들에 대해서 약간의 어떤 가이드 영상을 찍어봤는데요. 오늘 영상을 보고도 좀 더 알고 싶다 혹은 궁금한 게 있다, 이런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최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